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이오드를 어떤 곳에 쓸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곳이 바로 정류기입니다. 렉티파이어, 정류기입니다. 정류라는 것은 앞에 이제 잠깐 설명했듯이 직류로 만들어주는,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직류가 엄격한 의미에서 직류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전류 또는 전압을 직류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완벽하게 한 직류는 아니지만 직류라고 이 정도면 직류라고 쳐주자라고 하는 그런 직류가 아닌 직류 상태도 있었다 그랬죠. 그게 이거 이상이면 도저히 직류로 칠 수 없다라는 마지노선이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전압의 방향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도저히 그거는 직류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과 완벽한 직류 사이, 그러니까 크기는 좀 변하고 방향만 일치하는 것을, 한 방향인 것을 마지노선, 직류의 최고,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좀 구린 직류라면, 완벽한 직류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 또는 전압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사이에 있는 그 전류 또는 전압의 형태를 직류라고 하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물론 완벽한 직류를 직류라고만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한 뭐 용처라든지 아니면 직류라는 개념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것만 직류라고 하는데,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방향만 변하지 않는 그런 신호도 직류라고 취급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이오드를 통해서 정류 작용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다이오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류가 완벽한 직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다이오드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더 완벽한 직류에 가깝게, 또는 좀 덜 완벽한 그러니까 완벽한 직류와 좀 멀게, 이렇게 직류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류기라 한다는 것이죠. 자, 정류기 자체가 완벽한 직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데, 다이오드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정류 형태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정류기는 다이오드를 이용한다. 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라는, 그러니까 전류가 정방향으로 인가되면 흐르고 역방향으로 인가되면 흐르지 않는 그런 다이오드를 주로 이용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이오드는 반도체 접합, PN 접합이다. PN 접합을 이야기할 때 PN 접합 그 자체는 일단 다이오드라 그랬죠. 근데 모든 다이오드가 PN 접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진공관이라는 것으로 진공관으로서 만들어진 다이오드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오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진공관 다이오드라는 게 PN 접합이 개발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라는 명칭은 PN 접합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정류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다이오드를 어떻게 쓰느냐가 좀 독특하다기보다는 다이오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류 형태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반파 정류, 하프 웨이브, 그러니까 이게 웨이브가 파라면 반파죠. 렉티파이어, 즉 반파 정류기라는 게 있는데, 이 반파 정류기는 다이오드를 직관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의 신호만 취하는 식.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자, 여기는 전압이, 그러니까 요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건 뭐냐?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일종의 변압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변압기가 아니고 전기를 이쪽으로 전선에 연결 없이 넘긴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코일을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죠. 그 발생한 자기장이 교류기 때문에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자기장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그냥 전선을 연결 안 하고 전기를 넘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굳이 전선을 바로 연결하지 않는 이유는 뒤에 나올
전파 정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일단 전기를 넘기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다이오드가 한 개 달렸어요. 그래서 전기가 이쪽으로 흐르면 여기서 이렇게 마치 여기서 배터리처럼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런데 신호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이오드는 이 정방향 바이어스로 흐르는 그러니까 전압이 플러스인 것만 흐르고 이건 없어질 겁니다.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린 것은 마치 전기가 반대로 연결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오드를 통과 못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없어지고 정방향으로 전압이 들어오는 것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직류입니까? 직류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최소한 방향만 같으면 아주 구리겠지만 직류라고 쳐주자 라고 아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직류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교류 요 한 신호 요 하나가 요 한 덩어리가 한 번 반복이죠.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겠죠. 그래서 각각이 한 덩어리예요. 이 한 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잘 보세요. 하나는 취해졌지만 하나는 버려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다음 반복이고, 일단 한 번 반복할 때 한 번의 반복 신호는 요것만 취해지고 요건 취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만 취해진다고 해서 파동의 반만 취해진다고 해서 반파 정류기, 이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예전에 RMS 값을 할 때처럼 한 번 반복을 할 때 요 놈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에너지 줄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와 똑같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직류가 있다면 그 직류의 전압은 얼마일까? 그 직류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직류는 물론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죠?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류도 한 구간, 한 번 반복 구간, 그리고 정류된 요 신호도 한 번 반복 구간. 한 번 반복 구간은 요거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요 놈과 동일한 넓이를 가지는, 에너지를 가지는, 넓이를 가지는 전압, 요 직류에 해당되는 요 넓이에 해당되는 전압을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하면 되겠죠.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사인 신호죠. 그리고 이 사인에 피크 전압 V 피크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V 피크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구하면 돼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360도라면 180도까지, 위상 180도까지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없으니까.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 180도까지, 그죠? 이렇게 적분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균을 내기 위해서 2파이를 나눠주는 거죠. 요 2파이를.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은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이 넓이가 우리가 구해지면 요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요까지 밑변을 나눠주면 되죠. 밑변이 2파이니까 여기 나눠줬죠. 그러면 DC는 파이분의 V 피크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요놈에 해당되는 이 반파 정류에서 얻어진 신호가 가지는 에너지와 똑같은 에너지 수준을 가지는 직류가 있다면 그 직류의 전압은 얼마일까? 그것은 파이분의 V 피크라는 거죠. 이것은 무브와 직류 출력 전압이라고 해서 따로 이 전압이 강화가 되지 않고 이 신호 자체가 정류됐을 때 나오는 그 자체의 전압, 즉 최고 전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왜 구해야 될까? 구해야 되는 이유는 반파 정류의 효율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요 원래 신호가 있잖아요. 이 원래 신호와 반파 정류된 것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값이 있어야 되죠. 그 값을 얘도 얘에 해당되는 RMS 값, 즉 직류라면 그 전압이 얼마일까? 그 값이랑 얘 값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랑 뒤에 나올 정파 정류기의 효율도 비교하기 위해서 요거를 일단 구했다는 것이죠. 자, D페이지를 보면 정파 정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전파 정류. 전파 정류는 반파 정류와는 개념이 정반대죠. 풀 웨이브. 모든 것을 다 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취하겠다는 것은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전압을 또는 에너지를 다 취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에너지를 다 취하고자 노력하는 정류기도 있고 그냥 신호만 다 취하고 각 신호의 에너지는 뭐 일부만 취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되고 있으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 정류의 원리는 다수의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해서 전류 극성에 따라 흐르는 방향만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항상 같은 극성의 전류가 출력되는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이오드를 여러 개 연결해요. 다이오드를 여러 개 연결해 가지고 이 신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바뀌면 얘가 들어왔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다이오드를 흐르게 하고 병렬로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들어왔을 때는 이쪽으로 흐르겠죠. 얘가 들어왔으면 이쪽으로 흐를 거예요. 그죠? 전압이 반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버리는 것 없이 반파 정류기와는 다르게 버리는 것 없이 모든 값을 다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다이오드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가 많아지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에너지 낭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작은 장치를 만들고 싶다. 또는 부품을 적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반파 정류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나는 에너지를 이 장비는 전기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싶다.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싶다. 물론 부품이 좀 많아지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는 않지만 부품을 조금만 많이 한 번만 투자를 하면 그 다음부터 에너지 낭비는 적을 테니까 그러한 용도에서는 전파 정류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봅시다. 자, 요걸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이오드가 요 그림부터 살펴볼 거예요. 다이오드가 4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마치 전기가 이쪽으로 흐릅니다. 이쪽.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자, 전기가 이쪽으로 흐를 때는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흘러요. 근데 얘는 통과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쪽으로도 전기가 흐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막혀 있죠. 다행히.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는 이쪽으로만 흐릅니다. 이 부분일 때. 그러면 R 입장에서는 위에서부터 지금 전기가 R을 훑고 내려가죠. 그런 다음에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면 이 전기는 이쪽으로도 지나갈 수 있고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내려왔던 게 이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전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는데 여기는 전압이 이쪽으로 흘러서 이까지 들어와 있죠. 여기 딱 막혀 있죠. 근데 낮은 전압이 이놈 밀고 들어갈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이오드 문제가 아니고 전기적인 정위 차이 때문에 전기가 이쪽으로 지나갈 수 없고 전기는 이쪽으로밖에 지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요 부분에는 요 구간에는 전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밖에 흐를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렇게. R 입장에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훑고 지나갔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봅시다. 다음은 이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 색깔 좀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전압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흐르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기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시작해보세요. 일로 가요. 일로 가면 전기가 여기서 만나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막혀 있죠. 그럼 못 가요. 여기 딱 막혀 있어요. 근데 일로 가면 이 다이오드는 지나갈 수 있죠.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죠. 물론 이건 반대로 거슬러 갈 수 없죠.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R 입장에서는 전기가 여전히 위에서부터 밑으로 훑고 지나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 가면 여기 막혀 있죠. 그러니까 다이오드 때문이 아니고 아까하고 똑같이 전위 차이 때문에 전위 때문에 이쪽으로 못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즉 여기서 시작한 전기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이걸로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꼬였는데 어떡합니까? 뭐 꼬인 건 상관없죠, 전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R 입장에서 보면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전기가 흘러요. 이게 오든 아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R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전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신호가 요거에 의해서 다이오드의 조합에 의해서 손실도 없어요. 전압 손실도 없이, 물론 다이오드에 의한 전압 손실이 좀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완벽한 다이오드를 가정한다면 손실 없이 그냥 R 입장에서는 그냥 전압이 양의 전압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완벽한 직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방향이 다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직류로 쳐주자라고 마음씨 좋은 사람에게는 이게 직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이오드 방식, 4다이오드 방식, 이걸 브릿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이오드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브릿지처럼 생겼다고 하나 봐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4다이오드, 다이오드 4개 쓰니까 4다이오드 또는 브릿지 방식이라 한다. 이 브릿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압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외에 회로적으로는 전압 손실이 없다는 거죠. 자, 일단 밑에 걸 설명하기 전에 이걸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뭘 파악을 하고 싶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그 순수한 직류로 대체한다면 그 직류는 몇 볼트가 돼야지 얘하고 동급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 봅시다. 이번에도 이거를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밑변을 나누면 높이가, 직류로 따지면 높이가 나오죠. 그게 직류 전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봅시다. 이거 사인 있잖아요. 사인을 미분하고 싶은데, 이걸 사인을 미분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전에 그 RMS 값을 할 때처럼 사인을 미분해버리면 이거가 캔슬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이 넓이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여기 V피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V피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모든 게 0에서 28까지 다 넓이가 있기 때문에 다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0에서 28까지 다 훑어야 돼요. 반파 정류기 할 때는 18, 그러니까 180도 그 지나서는 넓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파이까지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넓이가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0에서 28까지 다 훑었습니다. 적분. 그런 다음에 밑변은 28로 나누면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 높이가 당연히 직류로 따지면 전압에 해당되겠죠. 이 높이 Y축. 근데 이렇게 구하면 이번에는 8분의 2 V피크가 나왔어요. 자, 반파 정류기는 8분의 그냥 V피크였거든요. 그런데 전파 정류기는 8분의 2 V피크가 나왔습니다. 즉 얘는 2배의 더 효율이 있다는 것이죠. 직류로 따지면 2배 전압이 더 높은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효율이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센터탭 변압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변압기 비슷하게 이렇게 전선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억지로 도입해 가지고 전기를 여기서 이쪽으로 넘긴 그런 건데 이건 약간 복잡합니다. 자, 여기서 전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압이 이런 식으로 흐르면 이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전자기가 유도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전기라는 것은 이제 흘러야 되죠. 전기라는 것은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자, 여기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시사하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코일을 두 개로 나눠 봅시다. 이 위에 놈이 전기가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유도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도 통과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가 반복을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밑에 놈은 이걸 흐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되지만 이 반대편에서도 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올라 그러니까 여기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자체는 뭔가 동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와야지, 와줘야지.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어디서 당긴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밭에 물을 주는데 수도에서 물을 계속 밀어줘야지 밭에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 꼭 내가 잡고 있는 어 예를 들어서 물을 주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분무기가 아니고 하여튼 호수가 있는데 호수 앞이 막혀도 물은 안 가지만 수도 꼭지에서 호수로 물이 들어오지만 않으면 또 호수로 물을 줄 수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뭔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이오드가 막고 있죠. 그래서 이 코일은 아무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코일 반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 자, 반대로 이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는 전기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이 밑에 거는 이제 이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와 똑같이 위에 코일은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위에 놈은 아무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와 똑같이 R 입장에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계속 이때나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그것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다 일정한 것처럼 이것과 아주 유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든 여기서 발생되는 자기장이 이 모든 것에 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반만 지금 쓸 수 있고 나머지 반 동작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는 일치할지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효율이 반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요거의 단점이죠. 요거는 거의 동등하게 이것이 발생이 되는데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쓸까? 이거보다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죠? 두 개밖에 안 쓰잖아요. 그죠? 다이오드 두 개밖에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 그런데 효율 면에서는 얘는 앞서 보았던 반파 정유기와 효율 면에서는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으로 줄었잖아요. 얘가 2V 피크, 8분의 2V 피크면 얘는 8분의 V 피크. 앞서 반파 정유기도 8분의 V 피크일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쓸까? 다이오드 두 개인데 앞에 거는 다이오드 한 개로 만들 수 있는데 왜 효율이 같으면서 다이오드도 두 개나 쓴 이걸 쓸까? 좀 더 복잡한 이걸 쓸까? 자, 반파 정유기가 조금 다르죠. 이것은 효율은 감소했지만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신호를 주고 있죠. 반파 정유기 같은 경우에는 반만 하고 여기 반 쉬었다가 또 반만 하고 또 반 쉬고 이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필요한 것을 그냥 선택해가지고 정유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효율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쓰면 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다른 방식을 쓰면 된다는 것이죠. 이 페이지에 설명하는 것은 다이오드 그 자체의 성질이라기보다는 앞서 우리가 다이오드가 정유기를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그렇게 정유된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직류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정유 필터 또는 평탄화, 그러니까 렉티파이어가 정유기죠. 스무딩, 부드럽게 만든다, 평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RC 충방전 회로를 이용해서 평탄화하는 회로가 많이 쓰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거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다이오드 지금까지 비슷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신호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그 신호를 이용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요 옆에 축전기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아닙니다. 그 출력 같은 건 여기 있네요. 아웃풋 여기 있는데 여기 R과 C, RC 충방전 회로를 여기에다가 연결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RC 충방전 회로가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연결되어 있을까? RC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아웃풋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전압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 신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죠? 전압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병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자, 원래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신호가 떨어지 이렇게 여기서 급하게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RC에 의해서 이 RC 그 충방류 회로가 여기서 떨어질 때 그 축전기에 충전을 올라갈 때 충전을 해놓고 떨어질 때 그것을 충전된 것을 조금 보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마치 우리가 축전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치 충전 배터리처럼 동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가 가진 전압보다 더 높게 될 때는 충전을 해놨다가 얘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지가 더 높잖아요. 지가 더 높으면 자기가 뱉어내죠. 그러니까 방전이 시작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얘도 그것의 어떤 혜택을 볼 거라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여기 전압은 낮아지지만 얘가 뱉어내는 전압 때문에 전압 감소 속도가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다가 또다시 축전기가 공급되는 전압보다 축전기 전압이 낮아지게 되면 다시 또 충전을 시작하죠.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점점 이러한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원래 이거 반파 정류 회로라고 가정하면 이거 다 없죠. 원래 이렇게 블룩블룩 이렇게 한 게 이 정도가 부드러워지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이제 축전기가 더 천천히 만약에 방전하도록 아니면 용량이 더 커진다든가 천천히 이게 감소가 더 천천히 되도록 한다면 점점 더 평평한 거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신호를 좀 더 직류에 가깝게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반파 정류기의 평탄화 회로인데, 이거 자체가 반파 정류기죠. 다이오드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전파 정류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여기 전파 정류기를 쓰고 아주 비슷하게 축전기 하나 붙여놨죠. 그래가지고 이 전파 정류기 같은 경우에는 전파 정류는 여기에 이렇게 공급 전압이 떨어지는 구간이 더 적죠. 그러니까 더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파 정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탄화하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죠. 사실은 반파 정류 이렇게 된 거랑 전파 정류 둘 다 뭐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나마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신호가 직류에 가깝다고 보이긴 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평탄화 자체도 좀 더 같은 환경이라면 좀 더 좋은 그 직류 신호를 얻을 수가 있겠죠.